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단원의 터지고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고 떨어지는 작업이 뭐냐? 특정 규칙에 의해서 폭탄이 이렇게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폭탄이 주어져 있었는데 요 안에 있는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후에는 중력에 의해서 요 위에 있는 폭탄들이 전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터지고 나서 이 폭탄들이 떨어지는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코드로 작성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격자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각각의 열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들은 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열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를 계산을 했고, 세 번째 열에 대해서 또 떨어지는 걸 계산하고, 네 번째 열에 대해서 또 떨어지는 걸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열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를 반복하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의상 특정 열에 대해서 이 떨어진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구현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템프라는 배열을 사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원래 저희가 떨어지기 전의 값을 들고 있는 어레이라는 배열이 있다고 하면 템프라는 2차원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당 컬럼에 대해서 요게 떨어진 이후의 결과를 저장할 템퍼러리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템프 배열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이 어레이에서 폭탄이 있지 않은 위치에 적혀있는 숫자를 숫자 0이라고 한다면 템프를 초기화하는 과정은 전부 다 숫자 0을 써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템프 배열을 전부 숫자 0으로 초기화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템프에 이 어레이의 특정 컬럼에 대해서 폭탄이 떨어진 이후의 모습을 저장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전략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로우라는 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로우가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씩 올라가요. 컬럼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올라가다가 폭탄인 경우에 이 템프에 밑에서부터 하나씩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기 보면 처음에 이 주황색 보면 한 칸씩 올라갈 때 폭탄이 없었죠. 그러다가 폭탄이 딱 만나게 되는 경우에 이 템프 로우라는 값을 1 감소시키면서 템프 배열에 해당 컬럼에 폭탄을 하나씩 옮겨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로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폭탄이 또 있으니까 그 값을 템프 배열에다가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템프 로우라는 값을 잘 조정하면 되는 건데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어레이 배열을 봤을 때 로우가 1씩 올라가면서 처음에 템프 로우라는 변수를 잡아서 템프 로우 값을 n-1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는 n-1에서 0으로 하나씩 증가하고 로우가 n-1일 때 이 폭탄이 있기 때문에 템프 로우는 n-1로 시작했지만 이 폭탄을 넣어주고 한 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로우가 한 칸씩 위로 올라가다가 또 폭탄을 만나게 되면 템프 로우가 1 감소하게 되면서 이 폭탄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우가 1 올라가면 템프 로우가 1 감소하면서 폭탄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템프라는 2차원 배열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컬럼에 대해서 이 폭탄들이 떨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을 템프라는 어떤 배열에 넣어놓게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템프 배열에 있는 값을 다시 어레이 배열에 카피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템프라는 2차원 배열을 하나 선언해서 어레이에 있는 어떤 컬럼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먼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값을 카피해서 다시 어레이 배열로 가져오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템프 배열에 컬럼은 고정이 돼 있고 특정 로우에 대해서 n-1부터 0까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블랭크는 0이라고 써놓고 블랭크를 넣었다고 했어요. 의미상. 그래서 다 0이 채워지는 형태로 초기화가 돼야 된다. 그 이후에는 템프 로우를 n-1로 잡아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템프 로우를 n-1로 잡고 여기 해당 위치에 블랭크가 아닌 경우에 결국에 폭탄이 아니게 되면 폭탄이 아닌 경우에는 템프 로우의 컬럼의 위치에다가 요 현재 어뢰에 있는 값을 넘겨준 다음에 템프 로우를 감소시켜야 또 그 다음 위치에 그 다음 폭탄을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로우는 1씩 계속 올라가고 폭탄이 있을 때마다 템프 로우를 감소시키면서 값을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어레이가 이 폭탄이 떨어진 이후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템프에 있는 해당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어레이에다가 옮겨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폭탄이 터지고 나서 떨어진 이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1차원 격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보면 아까 이미 컬럼을 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1차원 어레이도 여기가 0번째 인덱스라고 하고 맨 밑에가 n-1번째 인덱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이 폭탄들이 다 떨어져서 다음과 같이 n-1부터 쭉 채워주는 형태로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2차원처럼 구현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 1차원 배열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켜요. 그럼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요 입력으로 주어진 배열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켜서 생각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어떤 0인 숫자는 비어있고 0이 아닌 숫자들, 폭탄이 있는 위치 2, 3, 2 이렇게 폭탄이 주어지고 나머지 0인 곳들은 이제 폭탄이 터진 위치라고 했을 때 폭탄이 터지고 나서 전부 다 앞으로 최대한 앞으로 밀착시킨 이후의 모습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폭탄이 터지고 다 떨어진 이후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0인 숫자들을 제외하고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최대한 왼쪽으로 밀착시켰을 때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더 1차원에 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사고를 할 때 2차원의 경우에는 이게 지극히 당연하죠. 폭탄이 터지고 나서 떨어지면 n-1번째가 마지막 행이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진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지만 저희가 만약에 1차원 격자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어떤 탑이 있었는데 요 세 번째부터 위에서부터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어떤 일로 인해서 요게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터져서 떨어졌어.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모습을 저희가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어떤 규칙에 의해서 폭탄이 터져서 떨어졌고 또 위에서부터 뭐 두 번째, 세 번째의 폭탄이 또 떨어졌다 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2차원에서는 n-1번째로 뭔가 폭탄이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저희가 1차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요게 그렇게 일반적인 그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구현을 해도 괜찮지만 실제로 아마 1차원 격자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마주치게 된다면 요렇게 구현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뭔가 돌려서 1차원은 이게 더 직관적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1차원을 볼 때 처음에 뭐 저희가 C++이든 파이썬이든 어떤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배열에 대해서 배울 때 요런 그림을 그리지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는 않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한 다음에 뭔가 폭탄이 터지고 나서 왼쪽으로 밀착시켰을 때 이 모습을 상상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1차원답게 코드를 짜보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짜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앞서서 했던 2차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템프 배열을 초기화를 하자는 건데, 여기서는 end of temp array라는 변수가 필요해서 처음에 이 템프는 이제 length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0인 템프 array를 하나 만들자. 그 다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까랑 되게 유사해요. 이번엔 i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폭탄이 있을 때만 밑으로 하나씩 옮기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폭탄이 있으니까 end of temp array 값이 원래 0이었는데 그 값을 1 증가시키면서 폭탄을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i가 또 1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폭탄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근데 이제 폭탄이 계속 비어있으니까, 폭탄이 없으니까 쭉 i가 증가하면서 이 템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또 폭탄이 있는 경우에 end of temp array를 1만큼 증가시키면서 이 폭탄을 옮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는 end of temp array 값이 이 예시에서는 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0, 1, 2, 3, 4, 5였겠죠. 근데 그 값이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이 배열 크기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end of temp array 값 역시도 0, 1, 2 해서 2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차원의 경우에는 이 격자 판 크기가 바뀌는 경우가 없었고, 왜냐면 항상 바닥으로 밀착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터지고 왼쪽으로 붙이는 걸 이제 적용한 다음에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폭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꼭 기억을 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템프에 해당하는 값들을 전부 array로 옮겨주고 end of temp array 값 역시도 end of array에다가 덮어 써줘야 다음과 같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랑 함께 보면 처음에는 템프 값 이렇게 선언해주고 end of temp array 값을 0으로 해줘야겠죠. 왜냐면 아직 옮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엔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i는 0부터 쭉 뒤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하나씩 옮겨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rray의 i가 블랭크가 아닐 때만 템프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고 end of array 값을 1씩 증가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원하는 순간에만 하나씩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array 값에 템프에 있던 값을 다 카피를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end of array 값을 end of temp array 값으로 갱신을 해줘야만 합니다. 다음과 같이 1차원 격자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도 시뮬레이션을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습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 역시도 librosco.com에 유형별 완성에 시뮬레이션 단원에서 터지고 떨어지는 경우라는 유형을 보면 1차원 젠가라는 기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신 이후에 이 해설을 듣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n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1차원 젠가의 상태가 주어져요. 그랬을 때 총 2번에 걸쳐서 특정 구간의 블럭들을 빼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먼저 터뜨려. 그러면 이제 뭐 블럭을 빼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 1, 1, 5 해가지고 남겠죠. 그 다음에는 이 예시에서는 두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의 블럭을 또 빼서 없애면 1, 5가 남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블럭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표현하는 게 그 1차원 배열을 이 문제 자체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한 다음에 사고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1차원 어떤 격자에서 폭탄이 터지는 시뮬레이션은 요걸 회전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한 다음에 폭탄이 터진 이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입력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n이 6이면 6개가 있다는 거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3, 1, 2로가 주어지고 요 터져야 되는 구간이 총 2번 주어지면
한번 이제 빼고 그 다음에 뺀 다음에 남은 결과를 출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시프트 하는 방법을 가져와 봤는데 이 방법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물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먼저 시프트에서 해결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회전해서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그림을 이 입력으로 주어진 블럭들을 90도만큼 회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어떤 배열의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빼야 되는 구간을 스타트 인덱스에서 엔드 인덱스까지라고 하면 이 블럭들을 뺀 다음에 남은 블럭들을 전부 왼쪽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 인덱스부터 엔드 인덱스까지 블럭이 빠진 다음에 이 남은 블럭들, 오른쪽에 있는 블럭들을 전부 다 요만큼씩 당겨주면 되니까 그러면 엔드 인덱스 플러스 1부터 엔드 오브 어레이까지 각각 하나씩 보면서 이 구간의 길이가 지금 3이죠. 이 예시에서는. 그러면 구간의 길이인 이 예시에서는 3만큼 3칸 앞으로 다 당겨주면 순서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3칸씩 당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네, 시프트 유형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걸 뒤에서부터 당기게 되면 값이 유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엔드 인덱스 플러스 1부터 하나씩 이 구간의 길이만큼 당기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이후에는 보시면 end of array 값이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그 줄어드는 크기가 이 빠진 블럭의 개수랑 일치하겠죠. 그래서 꼭 한 칸이 아니고 이 블럭의 구간의 길이만큼 다 시프트를 해준 다음에는 꼭 end of array의 값을 구간 크기만큼, 이 예시에서는 3만큼 이 값에서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랑 함께 보면 cut length라는 거를 구간의 길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end index 플러스 1부터 end of array까지 그 구간의 길이만큼 하나씩 이제 잡아보면서 당겨주자는 거죠.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end of array 값에다가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빼줘야 원하는 결과가 완벽하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방법이랑 일치하는데요. 템프 어레이를 이용해서 해결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문제의 경우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회전하여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가 터지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 밖에 있는 원소들만 하나씩 옮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i가 여기서부터 1씩 증가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i 값이 스타트 인덱스보다 작거나 혹은 i 값이 엔드 인덱스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하나씩 이 템프에다가 옮겨주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옮겨주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템프 값을 어레이에다가 다시 카피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end of temp array 값도 end of array에다가 복사를 해주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랑 함께 보면 처음에 temp array랑 end of temp array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요 포문 i를 0부터 순서대로 쭉 보면서 i 값이 스타트 인덱스보다 작은 경우 혹은 i가 end 인덱스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템프에 하나씩 옮겨주면 된다는 거겠죠. 요 end of temp array를 1씩 증가시키면서 옮겨주면 된다. 그 다음에는 요 넘버스에 있는 값에다가 템프에 저희가 저장해 놓은 값을 그대로 옮겨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end of array 값을 end of temp array 값으로 넣어줘야 이 array 값도 처음에는 컸지만 이렇게 원하는 블럭들이 제거한 이후에 길이도 완벽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단원에서 터지고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유형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유형도 처음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 유형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아직 안 가시거나 뭐 되게 낯설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아직 뭐 감이 잘 안 온다 하는 분들은 꼭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신 이후에 그 다음 유형을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